제가 오늘 하게 된 거는 3장 정보 수집 단계랑 4장 정보 수집 상세 단계입니다. 3장에서는 그 네트워크 스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랑 4장에서 IPS나 IDS 웹방화벽을 탐지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티페라라는 네트워크나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도구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듈화 플랫폼이고 UI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트랙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칼리 리눅스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기능은 프로토콜 분석이랑 OS 식별, IP 버전 뽀아6 지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탐색, 이메일 주소 수집, TCP, UDP 서비스 스캔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주요 API 기능으로는 링크 계층 패킷 캡처랑 로우 소켓 인젝션, 네트워크 프로토콜 헤더 구성 및 분석 관련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경로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해당 경로에 있습니다. 먼저 이 화면 구성은 크게 총 5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 입력이랑 작업 공간, 그 다음에 모드 변경, 작업 결과, 남은 DB 용량이 있는데, 입력 부분에서는 스캔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대역대나 호스트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작업 공간에는 스캔 중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결과는 스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고, 모드 변경에서는 자동으로 스캔할 것인지 아니면 스니핑 모드로 해서 수동적인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캔하고 싶은 네트워크 대역들을 여기에 입력한 다음에 클래스에 맞게 만약에 B클래스나 C클래스 둘 중에 하나 결정한 다음에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은 스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캔 결과를 보면은 192.168.0.0 C클래스 대역에서 스캔된 호스트를 볼 수 있고, 여기 처음에 보시는 용량과 지금 용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려면은 여기 특정 호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2번 같은 경우는 SMTP랑 웹 서비스랑 그 다음에 MS SQL이랑 또 8000번 포트로 웹 서비스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스캔 도구고 서비스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GUI 기반의 네트워크 스캐닝 도구로 네트워크 라이브 호스트를 찾는 데 사용하며 오픈 포트 정보, 그 다음에 호스트 운영체제 종류 등을 수집할 때 사용됩니다. 이 도구의 주요 목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비의 목록을 스캔해 출력하는 것이고, 도구의 기능과 장점으로는 고속 네트워크 스캔, TCP/IP 스캔, 그 다음에 포트 스캔, SNMP 스캔, 그리고 네트워크의 부하가 적고 연결된 장비 실시간 검출과 네트워크 침입 탐지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보시는 경로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포워드를 누르면은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컬 네트워크를 클릭하면은 어떤 대역을 클릭할지 그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정했던 목록을 선택하려면 로컬 호스트를 하면 되고, 만약에
원격지에 있는 호스트를 하려면은 여기 IP와 포트 번호 그리고 패스워드 번호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스캔 결과 이처럼 목록이 나오는데 만약에 103번 같은 경우는 TCP 포트와 UDP 포트의 각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FTP랑 SSH, 텔넷, HTTP 같은 서비스가 운영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콘 스캔이고 이 도구는 보안 연구 및 테스트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 수집 도구로 상관관계 엔진을 이용해 정확하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제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TCP/IP 사용 가능 장치와 네트워크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주요 기능으로는 비동기식 무상태 TCP 포트 스캐닝과 TCP 배너 수집, UDP 포트 스캐닝, 능동적 또는 수동적 원격 OS 및 어플리케이션 식별, PK 파일 로깅 및 필터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출력, 사용자 지정 모듈 지원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성이며 PPS를 높게 정의해서 스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PPS를 너무 높게 하면은 해당 호스트에서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이 도구의 옵션은 매우 많은데 주요 옵션을 보자면은 그 R 옵션에서 PPS 값을 지정하는 것과 L 옵션으로 즉시 모드, 스캔한 결과를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 등이 있습니다. 그 실습을 해보면은 인터페이스 ETH0에서 UDP 스캔으로 IP 대역대는 192.168.0.0 대역으로 1번 포트부터 1024번 포트 사이에서 스캔을 진행한다는 명령이고 예상 시간으로는 14분 40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은 여기 R 옵션 써가지고 PPS 값을 높여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14분이었는데 지금은 9초로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TCP 스캔을 써서 1번부터 1024번 포트를 스캐닝 했을 때 결과는 102번이랑 103번 포트랑 서비스 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특정 IP를 제외하고 싶으면은 S 옵션을 써가지고 이것처럼 103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대를 스캔하면은 103번 IP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스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피라는 네트워크 패킷 조작 도구인데 이 도구 같은 경우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패킷 조작 도구이고 다양한 프로토콜의 디코더 기능 및 수정된 패킷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스캐닝이나 패킷 덤프나 아니면 공격 패킷 생성하는 도구가 각각 있는데 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도구가 파이썬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파이썬 언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도구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ARP 요청을 보내거나 아니면 대상 네트워크가 프로미스
모드인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패킷 파일을 읽거나 패킷 목록을 보여주거나 네트워크 패킷 스니핑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ls 명령으로 현재 지원하는 레이어의 형태를 출력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ARP, bootp, DHCP와 같은 레이어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도구에서 환경 설정 확인하는 명령은 conf이고, 이 명령을 봤을 때 다양한 환경에 대한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은 conf 명령을 이용해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카드가 ETH0인데 만약에 이걸 변경하고 싶으면은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ETH1로 바꾸고, 바꾸면 이것처럼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을 덤프할 수 있는 명령어 스니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스니프라고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 실행 중일 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시키면은 각 프로토콜별로 어떤 게 몇 개 캡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 캡처할 때 필터를 적용해서 예를 들면은 TCP 프로토콜에서 개수는 20개까지만 캡처라고 할 수 있고, 특정 IP만 캡처를 하고 싶으면은 IP 명령을 이용해서 자신이 덤프하고 싶은 목적지 IP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맨 처음에 IP 명령을 실행하고 그 IP 목적지를 192.168.0.3으로 선언한 다음에 그거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A.ttl 같은 경우는 A에 저장되어 있는 IP에 대해서 TTL 값을 확인하는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3번 같은 경우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TTL 값 6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패킷 캡처한 것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앞에서 덤프한 내용은 특정 변수에 담지 않고 여기 언더바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면은 프린트 명령을 써가지고 프린트 한 다음에 언더바를 치면은 캡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덤프한 패킷이 보기가 힘들어서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정렬을 하려면은 그 패킷 캡처된 내용을 B라는 변수에 넣고 nSummary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정렬을 시키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특정 패킷 확인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2개, 23개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총 두 번째 있는 패킷을 확인하려면은 그 변수에서 몇 번째 패킷을 볼 것인지 지정을 하면은 해당 패킷에 대해서만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리 구조로 보고 싶으면은 show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기 편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을 16진수 값으로 출력하는 명령은
헥스 덤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출력시킬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덤프했을 때와 같은 형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처음에 말했듯이 다양한 기능을 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로 추적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스 루트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구글의 경로를 보고 싶으면은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 그대로 치고 목적지 주소를 넣으면은 그 구글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 방화벽 방어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웹서버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탐지하는 도구이고, 이 도구를 이용하면은 무해킹할 때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웹 방화벽 우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이 있고, 맨 처음에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은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경로는 usr 아래 빈 아래 이런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상태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도구 같은 경우는 공격 수행한 다음에 응답 코드로 웹 방화벽을 탐지하기 때문에 501번이나 403번일 경우에 웹 방화벽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응답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맨 처음에 웹 방화벽이 없다고 했을 때 192.168.18.135라는 IP에 대해서 해보면은 웹 방화벽에 의해서 방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이번에는 웹 방화벽 웹라이트를 설치한 다음에 SQL 인젝션을 시도하면은 정상적으로 방화벽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도구를 통해서 135번에 확인을 해보면은 웹라이트에 의해서 지금 방어되고 있다고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